여러분, 자유의지가 없을 때 감정은 무엇인고? 마치 서산대사의 성가유감에서 나오는 그런 글귀 비슷한 화두죠. 안광이 떨어질 때 본 면목은 무엇인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유의지가 없을 때 감정은 어떠할꼬? 이제 스피노자 선생 교과서나 교양서 수준에서 철학사에서 자유의지 없음으로 뚜렷하게 나오는 단 한 분, 스피노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그렇게 알고 보면 됩니다. 자유의지 없음, 스피노자. 교양서적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대륙분이시잖아요. 제가 이 직전에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래도 영국에서 흉 선생은 패션, 리즘에 대해서 오히려 패션이 위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영국 분이시기 때문에 영어를 쓰시기 때문에 책을 읽기가 쉬운데 스피노자 선생은 이제 뭔지는 알긴 알 것 같지만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막 하긴 하지만 봅시다. 이 스피노자 선생이 대륙 철학자 중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합리론에 속한다고 굳이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성 육체 이런 이원론 같은 게 전혀 없고요. 이론론은 늘 힘을 가집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힘을, 이론론은 늘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힘을 가져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대륙에서 그 근대에 다른 소리를 내셨던 분이세요. 근데 자유의지가 없는데 감정은 진짜 그 문제는 서산대사급의 문제입니다. 안광이 떨어질 때는 어떨 것인가, 이런 문제나 비슷한 거야. 삼영당 대사가 소승은 모르겠사옵니다 이렇게 이제 했겠죠. 서산대사는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그 억불 정책 속에서 양교판서로 불리시면서, 선교의 이제 양교판서로 불리시면서 그 맥을 그래도 이어가셨던 분이죠. 성우 경호선사까지 이제 올 수 있는 간신히 이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제 스피노자 선생이 그 오랫동안 맥을 이어오면서 현대에 대폭발을 하거든요. 밀레니엄 앞뒤로 신경과학이 엄청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것도 이제 뉴런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이건 실제로 이 연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근방에 제가 신경과학이 굉장히 엄청나게 대폭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관련된 거를 재밌게 막 읽던 시기인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시기인데, 그 중에서 Looking for Spinoza라고 하는 신경과학자의 책이 있었어요. 진짜 그때 이제 대륙의 이제 과학자들이나 대륙의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안토니오 어떻게 되는 분이신데 포르투갈 분이시거든요. 근데 신경과학자인데, 신경과학자가 철학을, 스피노자를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과학자들이 철학을 막 꿰뚫고 있어. 그리고 철학자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엄청난 수준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대륙의 이런 현대 철학 밀레니엄 앞뒤에 그거를 그 당시에 그냥 재밌게 읽었었죠. 어려웠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스피노자를 분석한 것도 이제 좀 거기에 제가 100% 동의하진 않지만은 신경과학적으로 스피노자를 이해해 보려고 하신 분이세요. 자유의지가 없어. 프리 윌이 없어. 유일합니다. 교양 수준에서는 유일해. 알려진 철학자들 중에서. 그러면은 프리 윌도 없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근데 프리 윌은 없지만 코나투스라고 하는 게 있죠. 코나투스. 이것도 교양 수준에서 어휘는 나오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길게 이렇게 강의 남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코나투스를 번역을 할 때 어려워서 그냥 코나투스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이 감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면은 이제 흉과도 조금 달라요. 흉 선생하고도 다르게, 발음은 정확지 않지만은 패션에가 있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음을 잘 모르니까 수동적인 감정과 능동적인 감정. 능동적인 감정은 이제 액티버스 막 이렇게 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좀 감정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수동적 감정을 능동적 감정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굉장히 깊은 수준의 성찰을 통해서 능동적 감정이 이끄는 방향으로 코나투스를 발현해 나간다는 얘기죠. 굉장히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름이 생각날 듯 말 듯, 안토니오 선생. 챗GPT에 한번 물어보고 나올 걸 그랬네. Looking for Spinoza에서는 코나투스를 신경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신경과학이 발달도 하기 전에 이 항상성,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 있죠. 그 항상성은 또 뭐라고 표현하나? 그것도 무슨 이렇게 약간 다른 계통 그거잖아요. 호모스티누스인가? 뭐 하여튼 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을 스피노자 선생이 코나투스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근거들을 막 댑니다. 근데 근거를 이제 에티카에서 정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돼요.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말하자면은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엔트로피 줄여가는 방향으로 생명체는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항상성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신경과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결국 감정들, 수동적인 감정, 능동적인 감정, 어떤 게 수동적인 감정이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수동적인 감정. 그리고 자기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범신론자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전체로서의 내추라에서 요 속 안에서 성을 향해 가고, 이걸 주장하신 분인데, 그거는 내적인 감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도파민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 신경과학자분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했을 때 도파민 보상 체계가 바로 이분이 말했던 능동적 감정이라는 거야. 그 관조 속에서 신과 함께 있는 그 상태가 도파민의 이 작동 체계를 얘기를 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게 이루어지는 게 쉼 때도 얘기했던 배측 전전두엽 요 앞쪽에 이마 쪽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6인데, 거기로 설명을 하면서도 이분은 이론론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스피노자를 설명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론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론론적으로 신경과학적인 그 메커니즘과 이 몸과의 관계도 이게 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내추라, 우리가 신경망을 통해서 일원론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근데 많은 부분 외부적인 감정에 의해서 끌려다닐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 뭐 우리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외부적인 감정에 영향 많이 받잖아요. 자기 내부에 투명한, 수동적이지 않은 그러한 내적으로 충분히 스스로가 보상이 되는, 그건 뇌과학적으로 이제 도파민 보상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뭔가 더 나아지고 더 좋은 판단을 하고 더 생산적이 되고, 이게 쉽지가 않죠, 실제로. 그래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을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스피노자 선생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어차피 내추라야. 범신론의 전체의 실체의 한 양태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도 그 실체로서의 코나투스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배측 전전두엽이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깊은 수준의 근국의 방향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없어? 그냥 막 살면 되겠네.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자유의지가 없고 부정적인, 수동적인 패션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근데 당연히 합리론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거야. 그거를 이제 현대의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샘물처럼 계속해서 나오긴 하지만은 그 액티버스, 능동적인 감정을 따르는 것은 심지어는 자유의지조차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자연적인 귀결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소크라테스 선생이 제대로 알고서는 악을 행할 수 없다. 불선을 행할 수 없다. 아는데 불선을 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막 이제 중용, 그러니까 품성적인 덕이죠. 그걸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나 소크라테스 선생이 얘기를 했던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말로 그야말로 뭐 영혼의 죄라고 하죠. 그 정도 수준까지 딱 닿을 정도의 이 알미 되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못 갔을 때 이제 어설프게 잡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 스피노자 선생도 제대로 내추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자유의지 따위는 없고, 정말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코나투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지. 마음에 안 드네. 말이 잘 안 풀려. 왜냐? 제가 지금도 뭐 다양하게 외적인 패션에, 수동적 감정에도 많이 끌려다니고 뭐 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뭐 내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딱 자리 잡히지 않은 막 이런 느낌에서 뭔가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마음에 안 들지만은 요약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노자 선생이 제가 이제 서양 철학자 중에서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범신론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저는 범재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범신론과 범재신론 갈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거는 길게 겨울에서 봄 사이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체에 대한, 개체에 대한 그 철학적 논쟁 때문에 범신론으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범재신론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유일한 철학자야. 교과서와 교양 수준에서. 그리고 잘 알려진 철학자 중에서. 프리일이 없어. 근데 그러면 감정은 어떻게 하지? 감정은 억눌러야 되는 건가? 자유의지 없고 막 이성에만 따라야 되고 관조해야 되고 뭐 범아이려가 돼야 되는 건가? 그런 거랑 너무 다른 철학이란 말이죠. 이미 감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에선 나올 수 있는 일이야.
경험론에서는. 근데 대륙에서는 나오기 힘든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 신경과학적으로 분석하신 분이 원래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스피노자로 연구를 넓히셨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느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론론적으로. 그 이론론적인 것의 핵심은 느끼는 거에 있어요. 항상성을 위해서 느끼는 거야. 신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있는 거라고,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데카르트를 까시고 스피노자야말로 그때 당시에 신경과학적인 얘기를 하셨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감정이 사실은 도움이 되는 그 신경 통신 체계이다. 감정을 통해서 편도체도 그렇고 뭐 도파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더 제대로 보고 찬찬히 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이거를 아무래도 신경과학자시다 보니까는 배측 전전두엽으로 연결을 시키세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신경과학 관련된 이제 학습들 이런 걸 하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지. 결론이 이렇게 돼버린다니 하면서 좀 아쉬웠지. 근데 실제로 이제 스피노자 선생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이유는 능동적 감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코나투스,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건 항상성이라고 표현을 하건 을 향해서 가는 것은 심지어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 굉장히 디바인한 일이라는 거야. 생명체로서, 실체로서, 또한 양태로서, 이론론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외부적인 것에 의한 감정과 내부적인 것에 기반을 둔 감정을 구별을 하셨고, 그리고 내부적인 것에 대한 내부적으로 아주 깊게 성찰된 어떤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은 뭐 어떤 수행을 하시고 뭐 기도를 하시고 하는 분들 막 감마타가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 힘든 그 기도를, 그 수행을 사실은 힘들지만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희열 때문에 하시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광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고민을 하신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신다고. 근데 그거를 신경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도파민 보상 체계로 설명을 그래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 감정은 중요하고 필요하고 자유의지 이상의 어떤 힘을 가진 것으로 이제 스피노자를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전전두엽으로 이제 그것을 하셨고, 스피노자 입장에서도 이성에 따른 관조, 이런 것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게다가 두 분 다 이론론자시고 저처럼 근데 그게 막상 그 신경과학의 언어로 설명을 하니까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레이어들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좀 덜 된 느낌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굉장히 흥미로운, 대륙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 흥미롭게 읽던 그 시기, 밀레니엄 앞뒤, 이때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봤고, 그리고 오늘은 그걸 통해서 이제 제 해석도 약간은 좀 더 덧붙인 건데, 이제 특히 자유의제 문제, 그리고 코나투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이성적 판단 혹은 또 다른 현대 대륙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욕망 자체에 깃드는 저로 바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치환이라기보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되게 꼬이네,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궁극의 방향이랑, 스피노자는 궁극의 방향이랑 연결이 되는 분이죠. 궁극의 방향이랑.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여러 갈래들로 계속 발언하는 셈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죠. 다양한 해석을 불러오고, 또 각 시대에 맞게, 또 각 영역에 맞게 계속해서 쓰이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이 되게 꼬여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말이 꼬여가지고 라방으로도 이제 거의 강의는 안 하는데, 근데 막상 라방으로 막 되게 안 될 때가 있어. 막 이거저거 막 심란하고 막 해도 노동한답시고 이제 한단 말이야. 하면은 너무 좀 마무리도 제대로 안 내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들어보면은 뭐 잘 됐다고 생각할 때보다 오히려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그냥 올려버리겠습니다.